최근에 그 삼성전자 매수 투자자발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4일째 매도를 했거든요.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줬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4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12월 9일 날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뭐냐? 외국인이 없어도 삼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야, 이번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 이 개미털기 아니냐, 우리 겁주려고 딱 흔들었다가 그럼 자기들이 또 우리 물량 받고 바로 잡아올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매도가 이게 연속성을 띌지 안 띌지는 좀 지켜보자.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 못 사서 너무 아쉬웠겠죠. 그래서 야, 뭐 TV 보니까 뭐 약달러 기조라고 하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 것이고 뭐 삼성전자 계속 살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지능적이에요. 지난번에 시장 급등시키기 전에 보면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를 사면은 의도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떨구고 마지막에 최근에 11월 초에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금융투자 한 30만 주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물량 떨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좀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에릭슨이 삼성을 상대로 뭐 특허 소송에 대해서 뭐 진행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썼던 수법을 또 쓰는 거예요. 지난 2012년 11월 27일 날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때 과연 삼성전자가 빠졌냐 이 말이죠. 에릭슨이 소송할 때 그때 빠지질 않았어요. 약간 주춤은 했지만 하루 이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릭슨의 특허 소송은 큰 문제는 없다. 그거보다는 외국인들이 왜 대체 매도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 같았어요. 야, 보니까 뭐 초당적으로 양당 주요 또 중진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잘해보자 해가지고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병 선언할 것처럼 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저런 것을 보면 규모도 좀 작아지고 설령 이게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타결이 될 때 오히려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럼 우리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또 눌러주면 사볼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그런 업종이나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를 꼭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틀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물론 뭐 사서 묻어주면 올라가겠죠. 저는 삼성전자가 현재에서부터 훨씬 더 많은 뭐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시중에는 뭐 10만 전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이제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될 것이고, 당장 우리 투자자들 뭐 1, 2%만 조정을 받아도 기분 꿀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아요. 일단 거시적인 환경이 좋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뭐 쌍둥이 적자 이어지고 있는데, 쌍둥이 적자 이어지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 부양책을 하게 되죠. 그럼 달러가 약세를 돌 겁니다. 당분간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어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달러가 뭐 약달러 기준을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달러 약세 기조에서는 이제 비달러 자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야, 봤더니 이머징 마켓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역시 코리아 또 차이나다. 그래서 이쪽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장에 항상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 야,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야, 망하지 않을 회사 없을까? 좀 빠진 회사 없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영끌에서 삼성전자를 샀다고요. 올 3월 달, 뭐 4월 달 이럴 때 저는 그때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은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해서, 삼성이 분명히 좋아요. 애플이 지금 올해 PER로 보면 한 30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건 맞다고요. 그렇지만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약간 좀
숨고르기가 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업황 자체도 앞으로 보면 내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4분기 때 약간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전보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뭐 내년 되면 뭐 바이든의 대중국 압박 정책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안 좋을 것이고, 그럼 반도체 업체들 안 좋으면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제 4분기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은 됐는데 그걸 좀 반영시키고 있는 흐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그 업황이나 또 글로벌 좀 약달러 기조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은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약간씩 반영은 됐는데 심리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뭐 내년이 되면 뭐 디램 부분에서 또 내년 뭐 2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부분도 강화를 했다고요. 이쪽 개편 인사를 단행해서 이쪽에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좋다. 다만 지금은 뭔가 2%가 부족하고 지금 잘못 들어가면은 올라가면 좋은데 살짝이라도 흔들어지면 또 고생하고 그러니 지금은 확실히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넘겨보고 나서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 JP모건 리포트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가 대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3,200포인트까지 전망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계속해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그 JP모건에 대해서는 항상 투자자들이 야, 쟤네들은 맨날 셀트리온 안 좋다고 해. 그래서 주주들이 상당히 좀 뿔이 난 상황인데, 야, JP모건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내놨죠. 야, 코스피는 3,200포인트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 셀트리온은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좀 셀트리온 주주들이 열받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야,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굿이다. 좋아. 대신 너희들이 본업이 뭐냐? 바이오 시밀러인데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보니까 약간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재고 수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당장은 내년 이익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현재는 약간 너무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은 난리죠. 야, 맨날 쟤네들은 저래. 그래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대동단결해가지고 쟤네들 물량을 좀 받아보자. 저희 일부러 쇼커버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봤더니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봤어요. 그 12월 초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요. 이게 쇼커버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쇼커버 성격보다는 좀 아까 부정적인 리포트도 있고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달이었죠. 그때도 JP모건이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조정을 받았다고요. 제가 연초에 3월부터 이 국고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나 뭐 JP모건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통 삼성전자는 한 8개월은 가더라. 그러니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접근하는 게 맞다. 지금은 뭐 영끌해서 투자해봐야 매일매일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흐름이니까 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때는 셀트리온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때 셀트리온이 뭐 15만 원, 1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 40만 원 가까이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시기가 있다고요. 잘 타면 대박인데 못하면 정말로 괴로움이 몫이니까 지금은 좀 도달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제 급락 나왔다가 반등세로 잡아 올렸죠.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중요하다고요. 어제도 제가 바로 못 간다, 밀린다. 대신 월요일 정도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화요일 정도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지 주 중반 이후에 5일선 이탈하고 하면 셀트리온은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됐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그랬어요. 어떤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 지수는 올라갑니다. 대신 이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니까 오히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그때 이 셀트리온 형제들로 쳐 올릴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의 흐름이 그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쉬어가면 뭐 ABL 바이오나 제넥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쳐 올리고 또 다른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헬릭스미스도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너무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은 의견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돌아오는 주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 랠리가 올지 조정이 올지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지금 주도주의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JP 모건이나 또 이런 쪽에서는 야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수위를 입을 수가 있고 한국은 또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지 않아. 그러니 뭐 노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어? 증시로 올 거야. 그러니 한국 증시는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당장은 우리가 암초를 좀 두 개를 만났죠. 하나는 지금 FOMC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추가 부양책인데 일단 첫 번째 넘어야 될 고개는 FOMC 회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FOMC 회의 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야, 양적 완화 금요를 늘려달라. 그리고 양적 완화 만기를 좀 확대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과연 이걸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아니면 쉬어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요. 근데 지금 매달 양적 완화 규모가 매달 한 1,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국채도 사고 또 MBS도 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로 살 때 보면 단기채, 장기채 이렇게 사요. 근데 야, 최근에 봤더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0.15%인데 10년물을 봤더니 뭐 0.9%까지 올라갔어. 야, 장기채를 좀 찍어 눌러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를 좀 많이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야, 지금 우리가 그만큼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산 시장의 거품만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정말 안 좋아지면 우리가 구원투조 쫙 나타날게. 걱정은 하지 마. 대신 지금은 좀 뭔가 좀 핀셋 공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에 FOMC 회의 때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과연 시장이 원하는 양적 완화 규모를 좀 확대해 주냐. 1,200달러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채를 사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채권 플레이어들은 야,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려줄 것이고 또 장기채를 많이 사줄 거야 해서 장기채를 많이 찍어 눌렀다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야, 이것도 안 되겠네 해가지고 최근에 그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9%가 뛴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사실인데 이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 장기채를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연준이 장기채를 뭐 많이 사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장기채를 사게 되면 너도 나도 내가 장기채 이거 받을게 해서 하면 그중에서 금리를 제일 낮게 부리는 쪽으로 연준이 해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와요.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항상 더 많은 거 원하게 되죠.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려가서 하면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안 좋아지는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추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중국에서 뭐 성장이 안 나왔을 때 과거에는
돈을 막 찍어내도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야,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고 중국에서 성장이 나온다고 하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달러 패권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준이 계속 유동성을 투입하기가 어렵고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기가 어렵죠. 효과도 안 나고 하니까 연준에서는 이란 이안을 내놓으면 좋은데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란 이안이 안 나오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거죠. 야, 정말로 안 좋으면 우리가 백기사로 해서 쫙 나타날게. 이런 부분. 그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2, 3년은 금리가 약간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게. 이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더 풀기를 바라는데 그걸 안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약간 실망할 수 있죠. 그런 흐름이 약간 나왔어요. 물론 나스닥 쪽에서 보면 지금 나스닥은 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약간 음봉이 한두 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페이스북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느라고 이게 떨어졌다고 친다 하더라도 다우지수도 보면 21선 위에서 약간 횡보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칫하면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얼마 전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FOMC 회의까지는 최소한 좀 지켜보고 나서 그때 뭐 방향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5일, 16일에 개최되는 FOM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 주 투자 전략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려면 FOMC 회의를 잘 결과를 좀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너무 지지부진한데 언제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연방 정부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달라. 그다음 너희들이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그 까방권, 면책 특권은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주지사 있는 곳에 재정이 좀 부실하니 이쪽에 주정부나 이쪽에 좀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원이 공화당으로 가느냐 민주당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지금 1월 5일인가요? 그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화당 그 상원 한 명이 처음에는 확진이 나왔다가 2차로는 음성이 떨어졌는데 이제 2주간 격리가 된다고요. 이런 악재도 있는데 공화당도 쉽게 안 놓으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도 그럴 거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존재감을 가지해서 야 우리가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 정도는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데 당장은 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좀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라요.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이다가 FOMC 회의 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일단 그 약달러 기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대신 이 기존의 주도주 있죠. 반도체 투톱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얘네들이 같이 갈 수 있냐? 저는 그 종목들이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좀 강하게 올라가고 또 일부 또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IT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LG그룹들 뭐 크게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가게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주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형주의 우호적인 수급은 진행이 될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원화 강세 수혜주들 있죠. 뭐 항공이나 아니면 뭐 유틸리티나 아니면 그 음식료 이런데 항공주들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한번 눌림목을 주고 한 1, 2주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유틸리티 업종은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겠죠. 한전 움직이고 다른 쪽으로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는 좀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는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해서 순환매 흐름을 대형주의 순환매 흐름을 잘 나올 수 있다 이제 대응하자 이거 말씀드렸고 그 바이오주 중에서 그 좀 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HLB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들이 한번 장대양을 뽑아 올렸다고요. 그러다가 살짝 눌림목을 줬는데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뭐냐. 첫째 바이오다. 바이오는 그 내년에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좋아질 것이고 대신 기존에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상이 좀 달라진다.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제넥신도 그랬고 대웅제약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변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탄탄하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까지 담보가 되는 종목이라면 더없이 좋겠다 해서 바이오 중대형주를 이런 시각을 가져보시고 그다음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많이 올라 있는 종목 말고 건설주나 IT 대형주들 바닥에 있는 것 좀 사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내기주들의 반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내기주들은 항상 그 버블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자기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다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올라갔다 밀리거든요. 근데 얼마 밀리지 않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올라간다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좀 뭔가 새내기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종목까지 좀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5G 쪽을 말씀드리면서 바이든이 이제 입성을 백악관에 하게 되고 뭐 1조 3천억에 달하는 5G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국을 잡기 위해서 5G나 AI 쪽은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에 내정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5G나 뭐 이제 AI 쪽은 여전히 좋은데 5G 쪽은 이제 삼성이 인사도 단행했고 야 우리 이제는 바이든호가 5G 쪽에 드라이브를 거니까 우리도 인사 개편도 했고 잘 추스려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까 하니까 5G 쪽이 좋긴 한데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을 잘못 선정하면 얼마 올라가다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무료 특강을 통해서 5G 관련주 중에서 좀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좋은 종목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너무 안 좋은 종목들 특히 어떤 재료가 있다고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많이 사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런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의 특강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아니면 기타 종목들 삼성전기 이런 것들을 사서 수익을 냈다 해서 고맙다 이런 좀 칭찬을 좀 해주시는데 오늘 또 역시 그런 종목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특강을 참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